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고독의 평온함일까요?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지켜주길 기대하게 되죠.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인가? 혼자 있는 즐거움인가? 나 이외의 것, 즉 외부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에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환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 있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큰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논일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에 고기가 그물을 짓는 것처럼 불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증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를 옥죄는 번뇌의 매듭을 끊어라. 목숨을 잃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벗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제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만 차린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마다 나이 들어감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겠는가?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참,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더 먹을까, 더 가질까 항상 갈등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